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2년 8월 9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시 이준석 이전 체제로 돌아갔습니다.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그리고 의원총회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. 자, 문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일하느냐입니다.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즉각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.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을 무효화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하면서 창당은 안 한다. 즉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에 상당히 이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당원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. 뭐 등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. 최고위원으로서 사퇴한다고 했던 배현진, 윤영석 두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일련의 절차를 시작하도록 만들었다. 그게 위법이라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투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정치적 사안이 법정에 가서 이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여기 대해서 당내에서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같은 초기에는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가처분 신청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는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. 이준석 전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것이 이런 파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일단 법정에서의 판단이 나와야 되고 법정에서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거기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별도의 대척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대척점에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상당한 지지 기반이 있고 또 그것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며 특히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 대상이 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은 약화되겠지만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작년 6월에 우리 정치사상 최연소 당대표로 선출되었던 이준석 씨가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데 대해서는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. 요사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이 기성세대의 논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든지 뭐 사가지가 없다든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, 선거 때 이준석이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말이 또 달라지고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는데 일단 버르장머리가 없다, 싸가지가 없다, 인간성이 나쁘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
비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이준석 대표가 작년 11월, 12월 윤석열 후보를 괴롭힐 때 아주 화가 나고 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이 또 윤석열 후보였습니다.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불러가지고 거의 제명 수준으로 막 압박을 할 때 그 현장에 나타나서 아주 극적으로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뒤에 선거 끝날 때까지 잘 협력을 했습니다. 특히 이준석은 전략이 있었습니다. 2030 세대를 다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. 남자들, 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남자들 표를 확보해야 된다. 그래서 여가부 폐지라든지 장병들 봉급을 뭐 250만 원 보장하겠다든지 이런 공약이 아주 먹혀가지고 가만두었으면은 이재명 쪽으로 확 쏠렸을 2030 세대의 반 정도를 확보한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0.73%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건 아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리고 지방선거도 압승했습니다. 어쨌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기게 하고 그 앞에 있었던 작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준석 씨가 홍보를 맡아서 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3년승에 공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. 무엇보다도 이준석을 몰아낸 다음에 이준석만한 중도와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사람을 거기 세울 수 있느냐. 과거로 돌아가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.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년 4.15 총선 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물러난 다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고 주호영 씨는 원내대표를 맡아서 김종인, 주호영 체제로 한 1년 정도 갔습니다. 그 사이에 국민의힘으로 당 이름을 바꾸고 나름대로 개혁이란 걸 했습니다. 또 호남에 자주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4월의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공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뒤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패배했습니다. 그러나 뭐니 해도 지금 과거 회귀형입니다. 앞으로 선거는 2년 뒤지만은 과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,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 얼굴로 위기를 돌파하고 하락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. 국민의힘이 파격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등장시킨 것은 과거의 꼰대 이미지를 벗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. 그게 먹힌 거죠. 아, 달라졌구나. 그게 2030 세대와 중도를 감동시킨 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을 이렇게 좀 비정할 정도로 내몬 것이 어떤 여론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것은 이미 판별이 나 있습니다. 지금 2030 세대에서 윤석열 지지율 폭락세가 대단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아주 좋은 정치적 자산입니다.
특히 우파의 자산입니다. 이준석만큼 이재명 세력과 제대로 싸운 우파, 효과적으로 싸운 우파 보수 정치인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돌출형입니다. 재기발랄합니다. 그리고 방공의식이 뚜렷합니다. 이 정도의 인물을 보수가 보수 손으로 죽인다?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? 이게 의리가 있는 행동이냐? 이게 계산이 있는 행동이냐? 전략이 있는 행동이냐?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크나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.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? 군자, 화이부동, 소인, 동의불화. 군자는 달라도 화목하고 소인배들은 같으면서도 불화한다. 국민의힘 지금 후자 아닙니까? 이준석 정도의 인물을 포용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보수에 기대를 걸 수 있을지, 특히 젊은 층이, 중도층이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. 감사합니다.